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자, 1345님, 아까 층간소음 문제 관련해서 아이고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이 난다고 하면 온 국민 70% 이상이 이 사건에 연루됐을 겁니다. 서로 참고 이해하라고 하셔야지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이제 훌륭하신 지적인데요. 이걸 참고 살아야 하는 구조로 만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 걸어 다니는 거, 그 발소리만으로도 위아래 주민들끼리 싸움이 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면 건축회사들이 책임질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넣어야 될 철근을 덜 넣었다든지 아니면 시멘트 거푸집으로 대충 지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 감독할 지자체들도 분명히 눈을 크게 뜨고 책임질 일은 없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선 캠페인이 한창이라 이런 생활 밀착형 문제에 누군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연미의 경제픽, 경제발전소 스페셜에서 드라마 펜트하우스, 영화 승리호가 등장합니다. 지난주였죠. 저희 극한 직업 관련해서도 반응이 참 좋았는데 드라마 펜트하우스로 본 기업의 지배구조와 영화 승리호로 본 우주 청소의 실제 가격은 이렇게 재미있는 기사를 쓰신 분이 제 옆에 나와 계시네요. 뉴스원의 김성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원에서 영상으로 읽는 경제라는 기사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먼저 감상할 드라마가 펜트하우스, 그 유명한 심수련 하는 그분 나오시는 거죠. 그분은 성함이 뭐였죠? 김소연 씨가 담당했던 천서진이죠. 천서진. 네. 그래요. 천서진 씨가 광고에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도 좀 달라진 모습 같은데 오늘 먼저 감상할 드라마 펜트하우스죠. 이 내용부터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드라마 펜트하우스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빌딩인 헤라팰리스를 배경으로 부유층의 일그러진 욕망을 그려낸 드라마인데요. 네, 막장을 뛰어넘는 개막장이다. 이런 시청자들의 평가를 받으면서 화제를 모았고요. 네. 예, 최근에는 최종화가 방영됐습니다. 그래요. 몹시 하드코어다. 이 정도로 순화를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쓰신 김순옥 작가 관련돼서 굉장히 화제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는데 시청률이 높은 거 맞고 사람들 관심이 높은 거 맞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떤 경제 이슈가 들어있을까요? 네, 드라마에서는 주인공 천서진과 주단태의 주요 활동 무대로 청아그룹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천서진과 주단태는 청아그룹의 주식이나 대표 이사직을 두고 모종의 뒷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청아그룹의 주식, 대표이사, 회장 체제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팩트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팩트체크 시작해볼까요? 그럼 어떤 장면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꽁트 네. 한번 가나요? 네. 자, 제가 천서진 하겠습니다. 청아그룹 공동대표에 내 이름 올려! 미쳤어? 내가 왜? 싫어? 그럼 지금이라도 그 사진 심수련에게 보내겠어. 아니지, 미국에 있는 로건리 유족에게 직접 보내겠어. 지금 아들을 살해한 살인범을 잡겠다고 혈안이 돼 있다는데 어떻게 할까? 정말 장면만 되새겨도 무섭습니다. 근데 이 안에 사진이 담긴 가죽 봉투를 건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상황이 굉장히 긴장감이 팽팽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 지배 구조를 엿볼 수 있습니까? 이 사진을 들이대면서 천서진이 살해 행각을 다른 사람에게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청와그룹 공동 대표 자리를 요구를 하는데요. 네,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청와그룹 공동 대표에 내 이름을 올려라고 협박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드라마 속의 청아그룹처럼 과연 땡땡 그룹이라는 회사가 정말로 존재하는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청아그룹이라는 명칭의 법인이 있어서 이 그룹의 대표 이사직을 달라는 걸로 해석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천서진이 주단태와 계약 동거 매뉴얼을 만드는 장면도 있는데요. 이 매뉴얼에는 조건 위반 시에 주단태로부터 주식을 1%씩 빼앗아가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즉 청아그룹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있고 이곳에 대표이사직이나 주식을 두고 천서진과 주단태가 서로 다툰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땡땡 그룹이라고 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운용하는 계열사를 여러 거느린 기업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계 1위 삼성의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의 경우에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 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삼성화재, 호텔 신라 등의 각가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이렇게 묶어서 통칭할 때 삼성그룹이라고 표현하는 식이죠. 네. 그래서 드라마와 달리 실제로는 삼성그룹이라는 이름의 법인이 떡하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에서 천서진 씨가 청와그룹 공동대표의 내 이름 올려는 애초에 경제를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군요. 네, 그룹이라는 회사 이름 명칭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그러니까 무형의 존재로서 기업 집단이 존재하는 거고 개별 회사에서 그 회사 대표로 내 이름 올려인데 아마도 그 천서진 씨가 극 중에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라 주단태와의 갈등 관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닐까. 자, 그러면 재계에서 비교적 지배구조가 단순한 LG그룹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LG그룹을 보면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요. LG의 주식 45.89%를 구광모 회장 그리고 그 친인척 등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LG는 다시 LG화학, LG전자, LGU+, LG생활건강 등의 계열사 주식을 30% 이상 가지고 있고요. 즉 구회장이 친인척들과 함께 LG그룹의 꼭대기에 있는 주식회사 LG의 주식을 대부분 소유해서 그룹 전체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죠. 물론 LG그룹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난 회사를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지만 우리 회사 이름을 그룹으로 짓고 싶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이름이 네. 그룹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거래소에 한번 물어봤는데요. 네, 코스피 전체 상장사가 790개사, 네. 코스닥이 1,505개사, 이렇게 합쳐서 총 2,295개사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땡땡그룹이라는 이름의 법인이 딱 두 곳 존재합니다. 있긴 있군요. 예, 그래서 SJ그룹, 홍성그룹이라는 명칭의 코스닥 상장 회사인데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틀어서 우리나라 상장 기업 가운데 땡땡그룹 명칭의 기업은 전체의 한 0.09% 수준으로 물론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룹의 사전적 정의가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펜트하우스의 천서진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천서진은 왜 굳이 공동대표로 해달라고 했을까요? 이 회사가 탐났으면 주단태 네 이름 빼고 내 이름만 청와그룹 대표로 올려 하면 되잖아요. 왜 공동대표였을까요? 네, 일단 먼저 대표이사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펜트하우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대표이사가 굉장히 밥 먹듯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이사는 말 그대로 이사 중의 대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업에는 회사 업무 집행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사회 구성원을 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이러한 이사 중에서 선출되는 거죠. 그래서 주단태나 천서진이 대표이사가 되려면 먼저 청와그룹의 이사로 이름을 올려야 그 중에서 대표이사로도 선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이사 형태로 단독 대표와 공동 대표, 각자 대표 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중에서 단독 대표는 대표이사가 한 명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회사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책임 소재도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천서진이 나타나기 이전에 주단태가 홀로 청와그룹 대표를 맡았을 때가 단독 대표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참 복잡한 구조인데 공동대표로 이름 올려 이게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펜트하우스에 어떤 장면으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천서진과 딸 은별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예. 자, 이번에는 천서진 역할을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꽁트 한번 할게요. 제가 하은별이에요. 엄마 기분 좋아 보이네. 응, 엄마 기분 좋아. 엄마가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아마 회장으로 선출될 거야. 정말? 응, 취임식 전에 우리 쇼핑하자. 옷도 새로 맞추고 오랜만에 사진도 다시 찍고. 은별이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자, 그 모녀간의 행복한 대화처럼 보이는데 이 엄마는 주주총회가 열리기도 전에 본인이 회장이 될 거다 확신합니다. 이 장면에서도 팩트 체크할 게 있습니까?
네,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려는 천서진 계획이 실제로도 가능할까인데요. 또 주주총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극중에서 청와그룹 주식을 단 한 주라도 갖고 있다. 그러면 청와그룹의 주주 자격을 얻으면서 주주총회에서 각종 주요 경영 사항 그리고 이와 관련해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될 것이다. 이런 천서진의 말인즉슨 회장이 되려면 청와그룹 주주들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천서진의 말과 달리 주주총회에서 회장을 뽑는다는 상법상의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아. 네, 상법에는 주총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사는 회사와 연대해서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자리이지만 회장은 단순히 사내 서열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일일 드라마에서 난 이 결정 반대세 하고 회장님이 딱 등장해서 회장 자리를 유지하잖아요. 그거는 회장을 뽑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대표이사 선출 과정이었다는.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회장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 선출도 아니라고 하고 아버지가 재벌인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선임 절차가 뭐 법에 따로 나와 있는 건 아니라서 뭐 회사마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뭐 일단 아버지로부터 뭐 기업을 물려받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회장에 오르는 과정 자체를 살펴보면요. 뭐 대개는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거나 아니면 추대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추대. 예. 그래서 선임이라는 것은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가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의미고요. 추대는 이러한 결의조차도 필요 없이 이사회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면 회장으로 뽑힌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회장이라고 하면 기업 집단 정점에 있는 회사 주식을 다량 소유해서 이미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오너를 의미하기 때문에 굳이 이사회에서 표결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천서진이 청와그룹 주식 50%에 딱 한 주라도 더 갖고 있다면 주주총회 의결권의 과반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주주총회에 오르는 일반 안건에 대해서 혼자서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청와그룹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주식만 있으면 나 오늘부터 회장할래 하면 회장하는 거고 본부장님 하려면 본부장님 하는 거고. 뭐 직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군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영화로 가볼게요. 우리 넷플릭스에서 이거 보신 분들 많을 텐데 한국 최초의 우주 SF 영화 승리호, 이 그래픽을 담당했던 회사도 우리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주 청소를 하고 우주 쓰레기 주워서 파는 일로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팩트 체크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뭐 우주선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이나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 뭐 우주 건축물에서 발생한 잔해를 수거하는 이런 우주 쓰레기를 주워서 파는 일, 이거 자체가 과연 푼돈 버는 돈이 일이 될까? 네, 네. 그런 걸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영화가 앞으로 이제 70년 후의 미래 세상을 그리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주 쓰레기 청소가 아무나 뛰어들 수 없는 첨단 업종이라고 합니다. 일단 거길 가야 청소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주선이 있어야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우주 쓰레기 자체가 또 시속 4만 킬로미터 정도라고 하는데요. 총의 탄환 속도인 시속 3,500km보다 약 11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쓰레기를 잡기도 어렵고요. 쓰레기 네. 있는 데까지 가기도 어렵고, 그거를 잡았다 하면 어디에 담아서 어떻게 가져와야 돼요? 그것도 아직은 그 미지의 세계인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민간 업체들도 쓰레기 청소, 우주 쓰레기 청소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쪽들이 정말 푼돈을 법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민간 업체 가운데 지난해 12월에 스위스의 스타트업 클리어 스페이스를 한번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클리어 스페이스가 유럽 우주국과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계약에 따라서 클리어 스페이스는 2025년까지 우주 쓰레기 수거 위성을 발사하기로 했고요. 계약 금액은 무려 8,62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6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결코 푼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로서는 그 쓰레기를 수거하려면 굉장히 빠른 우주선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내에서
승리 후 배경인 2092년까지 우주 쓰레기 제거 단가가 점차 낮아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 좀 그래요. 우주 구조물로 합시다. 인정하겠습니다. 쿠조286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원의 김성은 기자와 함께했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또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